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1강에서 그 인트로덕션을 해가지고 조금 이런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줄거리는 이야기 했는데 그게 조금 부족해서 제 2강에 총론에 좀 가까운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30-40년 전에 미국으로 유학 갔을 때 우리나라에 이제 고유에, 그러니까 40년 전에 내가 30대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갈 때 이제 그 문화의식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의식 수준에서 이제 미국의 이제 문화에 적응하고 그 이제 부딪혀서 생활을 하면서 그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충격, 그러니까 그것은 문화적인 컬처럴 샤크란 말을 쓰는데 일반적으로 인문계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나라에서 B라는 나라로 이제 이민을 간다든가 장기적으로 체류를 했을 때 그 나라의 문화의식하고 이제 부딪히게 되는데 거기서 잘 적응해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문화 충격에 대해서 한 2번 정도 문화 충격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죠. 미국으로 가니까 미국이란 자유스러운 나라고 모든 것이 잘 허용하는 그런 국민성과 국가의 그 트렌드가 있습니다. 의식구조 트렌드. 그게 이제 배우면서 생활하면서 공부하면서 많이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화가 다르다는 것을 이제 인지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의 병원에서 생활할 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우리 동양에서는 동양의 미소, 부드러운 부처님의 미소 같은 그런 웃음을 잘 짓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서구 사회에서는 그런 웃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인자한 미소, 그런 표현을 나타내는 그런 웃음이, 스마일, 미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동료 미국 의사하고 같이 서로 이야기할 때 그 친구가 갑자기 나보고 왜 나를 비웃느냐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국인 의사나 미국 의사나 나나 좀 멋쩍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건 하나의 문화의 차이 때문에, 의식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제 그런 것을 예를 들면 문화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 그리고 이 문화가 다른 경우에는 서로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그 아주 좋은 미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정의 문화가 있잖아요. 이 정의 문화가 감성적인 또는 집단적인 사회 구조에서는 참 좋은 국민성이고 의식 구조인데, 그게 또 한편은 정이 나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깡패 기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정이 있어야 되고 의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상당히 좋은 것 같이 들리는데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의존적이고 서로 나쁜 방향으로 나면 의리와 정 때문에 그 개인적인 민주적인 이게 소통이 좀 저해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빨리빨리 병이 있잖아요. 아주 모든 것을 급하게 졸속으로 좀 잘하는데,
그게 이제 나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문화나 건강에 관한 한 나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요새는 또 IT 산업이고 급작하게 사회가 많이 변화를 하고 있는 이 마당에서는 그렇게 빨리빨리 적응하고 빨리빨리 바꾸는 그런 것으로 해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서는 빠른 템포가 굉장히 빠른 그 트렌드를 캐치업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이제 상품을 빨리빨리 내놓음으로써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전자 상품을 많이 이제 수출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또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기주의하고 여기서 이야기한 개인 이기주의를 서로 혼동하고 있는 걸로 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찰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개인주의라고 하면은 꼭 이기주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반면에 자수성가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한테 의존적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인생을 헤쳐나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꼭 개인주의적이라고 한쪽만 생각해가지고 개인 이기적으로 혼동해가지고 나쁜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굉장히 자기 자신이 하는 일, 스스로 자기가 하는 그런 문화, 그게 굉장히 우리 의식구조하고 상당히 다른 좋은 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가지만 예를 들죠. 제가 한 30년 전에 서울대학교 철학과 원로 교수한테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자유주의를 더 공부를 하고 연마시키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 노 교수 하는 말이, 그렇게 되면은 너무나 이기주의로 갈 확률이 있다. 제 생각에는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30년 이제 후가 되는 지금에 있어서는 이 동서양의 좋은 의식구조, 나쁜 의식구조가 서로 스터디를 많이 해가지고 또 경험도 많이 해가지고 세계화되는 추세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개인적인 개인주의, 개인적인 자아, 자부심, 개인주의가 더 발전시켜서 우리가 모자란 국민성이나 의식구조를 이 개념으로서 보충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확고한 신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각해서 이 내장으로 살자라는 그런 개념을 개발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조선 중기에 이태계 선생님하고 이율곡 선생님이 서로 좀 다툰 적이 있잖아요. 그것은 성리학의 여러 가지 이론을 전개하면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기론, 그러니까 이제 기라는 것은 이제 기운, 감성, 그런데 이 기라는 것은 뇌 속에 있는 변형계에서 감성을 많이 관장하고 있는데요. 여기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치에 맞아야 된다. 이기론 중에서 여기 함으로 된 이자는 이치에 맞아야 된다. 그건 이제
대뇌 피질, 대뇌에서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이치를 따져서 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서로 이게 더 중요하다, 저거 더 중요하다고 우리 학자, 옛날 성현 학자들이 그렇게 다툼이 있었는데 사실은 양쪽이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 한 가지,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가 사고하고 생활하고 무슨 공부를 할 때 항상 감성과 이성 이걸 서로 믹스를 해가지고 이게 사실은 서양 문화가 이게 세거든요. 이성 과학적인 이 대뇌 이게 세고 리가 센 거지요. 근데 동양에서는 기, 감성 이게 더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걸 조화롭게 서로 좋은 것 나쁜 것을 가려가지고 우리 의식구조에 심고 만들고 고안하고 그리고 내장이라는 것이 하나의 대안으로서 이 내장이라는 그 강론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강의가 가면서 이제 차차 이제 강론으로 가겠는데 내장이라는 것은 상당히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게 사변적이지도 않고요. 뇌과학에서 얻어진 지식을 통해서 동서양의 좋은 의식구조를 취합 선택해서 하나의 우리나라 고유의 대한민국 국민의 뇌 속에 서로 배우고 고민하고 발전시키자 하는 대안으로서 의식 개혁의 대안으로서 제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강의에서 가치관을 또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가치관이라는 게 제가 이제 원로 의사이기 때문에 지난 우리 대한민국에서 30년 동안 공부를 했고 그 이전에 또 30년 동안 외국 문물을 의식구조나 국민성을 공부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지난 30년 동안 예를 들어서 정신문화가 전혀 발전을 못하고 오히려 퇴보하는 첫 번째 강의에서도 강조했지만 이 정신 수준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난 30년 동안. 근데 잘 살기는 하는데 정신문화가 발전 안 되니까 자꾸 이제 사회 문제를 일으켰다고 말씀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봅시다. 30년 전에는 우리 신문지상에서 양심선언이라는 걸 많이 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 이렇게 정신의식구조가 자꾸 나빠지고 거짓말 잘하고 약속을 안 지키고 어떨 때는 사회가 사기꾼이 많다. 그런 것까지 또 일상생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심이 죽어버린 거야. 양심이 제일 중요한 정신문화의 핵심인데 양심도 있고 정의도 있고 정직도 있고 다 사라진 거예요.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 어떻게 숨을 쉬고 당당하게 살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나의 정열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패스포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우리의 프라이드나 자존심과 우리 정신문화를 고양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같이 토의하고 서로 협동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양심선언도 없었지만은 과거에 30-40년 전에는 이제 우리 가정집에 예를 들어서 가운이라고 이제 벽에다 이렇게 걸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 중에 언행일치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서고음을 통해서 인류 역사상 진화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말하는 것하고 실천하는 것은 일치를 해야 돼. 어느 정도 일치 않고는 어떻게 우리 고급스러운 인간성 품격 인격을 고양시키면서 선진국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서도 지금 언행일치라는 것이 교육에서나 현실적으로 완전히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중요한 것은 공과 사가 믹스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병원에서도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공과 사, 그러니까 우리 병원을 위해서 일하는 것하고 자기 자신을 일하는 것을 서로 믹스, 혼동을 한다고. 그러니까 공과 사를 똑편하게 해야 되는데 공과 사를 구별할 줄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최순실 사건이나 거기에 대한 대통령은 공과 사를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으로 부끄러운 참사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이게 공과 사를 어린애 때부터서 내 것, 네 것, 우리 것 확실히 트레이닝을 받고 그런 교육을 받아야지 국민성이 고양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의식구조가 재밌는 것이 많아요. 동양 의식구조하고 서양 의식구조하고. 근데 이제 동양 의식구조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애매모호한 관념이나 사상을 아주 좋아해요. 그리고 그런 사상을 아주 몸에 와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그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당이라고 생각합시다. 무당 하나의 우리 정신문화의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신하고 인류하고 이게 상당히 이게 혼동돼 가지고 적절하게 이렇게 배합을 잘해 가지고 그것도 뭐 상당히 좋은 점도 있어요. 나는 그걸 보고 비빔밥 문화라고 하는데 하여튼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렇지만은 현재 우리 한국에서 일하는 걸 보면 말이죠. 어떤 물건을 하나 만들어도 뭐 좋은 건가 나쁜 건가 뭐 짠 건가 뭔가 잘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 모든 물건을 만드느라 기계를 조작한다든가 생각할 때도 항상 클리어카트하게 직선 의식을 가지고 이건 내가 잘 모른다, 잘 모르겠다, 당신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확실하게 대답 않고 항상 우리나라 사람 싸움하면 말이죠. 너는 틀렸다, 내가 맞다. 서로 의견이 다름을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네가 틀렸다 이게 내가 맞다 이게야. 정치권에서 더더구나 더 심하게 그렇게 의식구조가 형편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답답하죠. 그러니까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민으로서 우리 국민의 자존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싶은데 이렇게 그대로 놔두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은 내가 의사입니다. 의사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념적이지를 않고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이념적으로 상당히 중립적이고 순수한 면이 있습니다. 직업상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의사는 과학자이면서도 인도주의를 추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지난 30-40년 동안 한국의 국민성과 의식구조에 대해서 하나의 관찰자로서 이게 실험적으로 독립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판단하고 관조하고 관찰하고 그런 생활을 쭉 해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좋고 나쁘고 그리고 지구촌 시대에 서로 좋은 국민성이나 의식구조를 서로 흡수하고 접목하고 더 발전시키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넷장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조금 총론이 좀 모자라고 총론이 재밌습니다. 강론은 상당히 딱딱한데 여튼 총론이 시간이 된다고 한다면은
총론 부분을 제 3강까지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 인내심을 가지고 이것도 곧 씹어보면은 단맛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Des yeux qui font baisser les miens,